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커텀즈 2020의 주요 내용 오늘 12번째. 자, 인커텀즈에서는 11가지 정형 조건을 두 그룹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두 그룹으로. 자, 그랬을 때 운송 방식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분류를 했다. 그러니까 즉 매매되는 물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송하느냐, 해상 운송이냐, 아니면 항공 운송이냐, 아니면 뭐 철도 운송이냐, 아니면 도로 운송이냐에 따라 가지고 두 그룹으로 분류를 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여기 보실게요. 예. Rule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해서 운송 수단에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해상 운송이나 항공 운송이나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 7가지가 있다 그래요. 7가지. 자, 그랬을 때 어떠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이 조건 중에는 EXW 조건, 그 다음에 F 조건 중에는 FCA 조건 두 가지죠. 그 다음에 C 조건 중에는 CPT, CIP, 그렇죠? 그 다음에 D 조건 중에는 D 조건 3개요. 뭐뭐가 있어요? 예, DAT 혹은 DPU, 그 다음에 DAP, 그 다음에 DDP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7가지가 된다. E 조건 하나, 그 다음에 F 조건 하나, 그 다음에 C 조건에서 2개, D 조건 3개. 그래서 이 7개 조건은 운송 방식에 상관이 없이 해상 운송이건 항공 운송이건 사용할 수 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ule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그래서 이거는 해상 운송 전용 조건이라는 거예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래서 F 조건 중에 FAS, FOB, C 조건 중에 CFR, CIF 요 4가지. 요 4가지요. 요 4가지는 해상 운송일 때만 사용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항공 운송일 때는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7개 조건은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육상 운송 등 모든 운송 방송에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복합 운송에도 컨테이너 운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컨테이너 단위로 수출할 때 사용 가능하고 복합 운송이 아닌 단일 운송 방식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예. 컨테이너 방식이 아니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위 4개 조건은 4개 조건 뭐라고 그랬죠? F 조건 중에 FAS, FOB, C 조건 중에 CFR, CIF, 해상 운송이나 내루소 운송, 내수로. 내수로가 뭘까요? 해상이라는 건 바다고 내수로라는 거는 그 뭐 예를 들어 뭐 독일에 보면 라인강 같은 거, 네덜란드에 보면 또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그 물길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로도 많이 운송을 해요. 유럽에 가보면. 그때 독일에 출장 갔을 때 보니까 그 로렐라의 언덕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그 라인강이 쭉 흐르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 라인강으로 컨테이너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왔다 갔다 하는데 강이 넓지가 않으니까 거기 신호기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오면 한쪽은 막고 한쪽은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대적으로 통과시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내수로 운송이다. 예, waterway transport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운송 방식 불문 조건을 인커텀즈 전면에 배치했어요. 먼저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면에 배치했다가 먼저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FCA, CPT, 그 다음에 CIP,
그 다음에 이제 D 조건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예, 회사운송 전형 조건들을 예,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FOB라든지 FAS, 그 다음에 D 조건, DAT, 예. 뭐 DAT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2020에서는 DPU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DAP, 그 다음에 DDP 이런 조건으로 예, 순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말씀드린 건데 컨테이너 단위로 운송할 때는 예, 운송 방식 불문 조건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해상으로 운송할 때 FOB를 많이 쓰는데요. FCA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매매 물품이 컨테이너로 운송됨에도 불구하고 FCA가 아닌 우리 기존의 FOB 방식을 사용한다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첫 번째, 위험 부담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OB를 사용을 하게 되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포도한테 물건을 넘겨줘 버리죠. 그렇죠. 따라서 매도인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을 해요. 왜요? 누가 통제하고 있어요? 운송인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선적하기 전에 만약에 물품에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그것마저도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FOB는 선적 전에 일어나는 사고, 운송인한테 넘긴 시점이 아니고 선적 시점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FCA를 했다. 그러면 운송인한테만 넘겨주면 되니까 운송인한테 넘겨준 다음에 선적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거는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FOB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 만약에 이렇게 부두가 있고 여기 이제 배가 있어요. 이렇게 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컨테이너 야드나 아니면 CY가 있고 자 만약에 FOB다 그러면 여기 딱 선적할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셀러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물건을 이렇게 운송인한테 주면 운송인이 여기 예, 부둣가의 일정 지점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게 되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통제권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물건을 이렇게 싣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여기 사고가 났다? 그럼 이게 누가 책임져요? 예, 셀러인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FCA로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딱 갖다 넣어준 다음부터는 예, 모든 사고들은 다 예, 바이어가 책임진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FOB 같으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는 매수인이 해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요. 위험 이전 시점부터 그때부터 선적한 다음부터 보호를 받아요. 근데 만약에 예, 선적 전에 보험사가 발생을 하면 예, 피보험 이득이 없기 때문에 예,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예. 왜요? 바이어는 선적한 시점부터 그 다음부터 보험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근데 여기서 하고 나면 못 받는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FOB보다는 FCA. 근데 우리는 보통 다 FOB로 요새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알고는 계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뭐 FCA를 꼭 바꾸세요.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FOB를 사용하시는데 가능하다면 FCA가 좋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런 거다. 뭐냐면 물건을 장치하고 나서부터 선적할 때까지 이 위험에 대해서 커버가 안 될 수가 있다. 그런 게 이제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